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여러분, 2026년 1월 1일부터요. 비과세 종합저축과 세금우대 저축의 혜택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오늘은 2026년부터 바뀌는 비과세 종합저축과 세금우대 저축,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부모님 예금을 대신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는 해당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꼭 한 번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12월 말까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점 안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입해 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세금을 거의 안 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매년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비과세 종합저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과세 종합저축이 뭔가요? 자, 만 65세 이상이라면 1금융권, 2금융권 할 거 없이 전 금융기관 합산으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전액 다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비과세 예금이나 적금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조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 분들만 비과세 종합저축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나이는 65세가 넘었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2026년 이후에는 신규 비과세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처럼 다른 과세특례 대상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존 혜택이 연장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해둔 상품은 만기까지 그대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2026년도 이후에 만기 연장, 자동 재해치, 가입금액 증액을 하게 되면 이는 전부 신규 가입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2026년도 이후에요. 기초연금을 안 받는 만 65세 이상인데 이미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해 두었어요. 이거 해지 안 하고 그냥 두면 비과세 혜택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2026년도부터이기 때문에 바뀌긴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은 만기까지 그대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기초연금을 나중에 안 받게 되더라도 이미 가입해둔 상품을 해지하지 않는 한 세금을 다시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2026년도 이후에 기초연금을 안 받는 만 65세 이상이면 자, 기존 비과세금을 만기 연장하거나 금액을 더 늘릴 수는 없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2026년도 이후에 만기 연장, 가입금액 증액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전부 신규 가입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은 만기 연장도 안 되고요. 금액을 늘리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이미 가입한 금액을 줄이는 것, 즉 납입 한도를 감액하는 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해볼게요. 자동재해치로 설정해둔 예금이나 적금은요, 자, 그냥 자동으로 굴러가니까 비과세 그대로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답은 아닙니다. 자동재해치는 편의상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해지 후 신규 가입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2026년도 이후 자동 재해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이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이에요. 청약저축, 그러니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설정해둔 경우에 2026년도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자, 이건 예외예요. 청약저축은 비과세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청약저축은 일반 예금처럼 만기 연장 개념이 아니라 해지 전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비과세나 세금으로 설정해둔 청약저축은 자, 계약금액 한도 안에서는 2026년도 이후에도 해지할 때까지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과세 세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요,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제 세금의대저축 이야기로 넘어가 보실까요? 세금의대저축은 무엇일까요? 자, 세금의대저축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었죠. 20대든 40대든 70세든 자, 오직 소득 기준만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금이나 적금 이자에는 세금 15.4%를 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소득세 14%와 농어촌 특별세 1.4%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세금의대저축 혜택은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농특세 1.4%만 내는 구조였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의대라는 것이 결국 농특세 1.4%만 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금의대저축도 언제 가입하느냐, 그리고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앞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먼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자,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전부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즉, 지금 세금의대로 가입해두면 사실상 비과세와 같은 효과를 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26년도 1월 1일 이후에 가입자분부터는 달라진다 이 얘기예요. 이때부터는 가입일 기준, 직전 연도 소득 기준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만약에 가입일 기준, 직전 연도의 소득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에서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직전 연도 소득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전 연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라면 26년도부터 28년도 말까지는 세금의대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농특세 1.4%만 내는 구조가 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그리고 29년부터 세율이 바뀌어서 5.9% 적용이 되고요. 30년 1월 1일부터는 9.5%로 단계적으로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직전 연도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6년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바로 농특세 1.4%가 아니라 5.9%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해 2027년 1월 1일부터 9.5% 세율로 변경됩니다. 자, 소득이 높은 분들은 내년부터 세금의대를 받더라도 예전만큼의 세금의대 혜택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금의대저축은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오직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을 받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전 연도의 소득이 기준 안에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 이 기준을 따지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소득 기준 7천만 원, 6천만 원은 부부 합산일까요? 아닐까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세금의대 저축에서 말하는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부부를 합쳐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중에서 남편은 소득이 7천만 원이 넘지만 아내는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자, 누구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내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아내 명의로는 세금의대 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건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닙니다.
법 자체가 개인 단위 과세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원리는 비과세 종합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역시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서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명의로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소득이 기존에 높아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5년 12월 말 안에 비과세나 세금 후대의 한도가 남아있다. 그러면 자,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한도가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당장 돈은 없는데? 이럴 때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할까요? 자, 자유적금을 가입을 해서 한도를 붙잡아 두는 거예요. 가입년도 상관없이 한도를 잡아 가입해 두면 목돈이 생기거나 돈이 있을 때 자유롭게 언제든지 입금만 하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세금후대 한도가 1,000만 원이 남아있어. 당장 1,000만 원 없어도 세금후대 자유적금으로 가입을 해두는 것입니다.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설정해 두는 거죠. 처음에는 10,000원, 50,000원 소액으로 넣어도 되고요. 자, 만기 목돈이 돌아올 때 그 통장에다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한도를 먼저 선점해 둘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예금 만기가 돌아오거나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이미 만들어둔 자유적금에 돈을 추가로 넣어서 세금후대 혜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자유적금이 아니라 정기적금으로도 미리 가입할 수 있겠죠. 1회분 정도 나는 여유는 있어. 그러면 정기적금으로 금리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한도만큼 정기적금을 매월 가입해 두는 것입니다. 자, 이 방식은요, 세금후대 저축뿐만 아니라 비과세 종합저축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적금 형태로 틀을 먼저 만들어 놓던지 정기적금 형태로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월 정기적금으로 가입해서 불입을 하시든 자유적금으로 가입해서 목돈이 생기면 불입을 하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12월 말까지. 자, 당장 며칠 두고 만기가 돌아온다면 세금후대 한도나 비과세가 남아있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잠깐 대출을 받아서 신규로 세금후대 비과세 한도만큼 가입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예적금 범위내 대출 활용하면 되겠죠. 자, 물론 이 방법은 대출이자와 금리 차이, 개인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며칠 남았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26년 1월 15일이다, 10일이다 이렇게 며칠 상간으로 남으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해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유리하신 분들도 있고 불리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잘 따져서 은행 직원과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달부터 당장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안 돼서 세금을 떼어야 되는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한도가 사라지는 게 아깝다면 계산해 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정리하면 비과세와 세금후대는 돈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을 때 먼저 자리를 만들어 두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채우지 못해도 틀을 만들어 두면 나중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흐름만 기억하셔도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달 말까지 만기가 돌아온다면 꼭 이달 말까지 정기예금 재해지나 예금 신규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비과세 종합저축과 세금후대 저축 이 두 가지 상품을 쭉 살펴봤어요. 정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포함해서 모든 금융기관에 다 적용되는 상품, 1인당 5,0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예금, 적금 합산이에요. 자, 그리고 세금후대 저축은 상호금융기관 중심으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축협, 수협, 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권 합산으로 1인당 3,000만 원까지 농특세 1.4%만 제한의 혜택이었습니다. 자, 이번 개정이 2026년도 1월 1일부터 바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 이런 분들은 12월 말까지 반드시 전략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지금 당장 뭘 해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또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를 미리 정리해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제도는 지나고 나서 알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때 다 할 걸.
아, 왜 이걸 이제서야 봤지? 이 말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리한 변경 사항들을 한 번쯤 머릿속에 넣어두셨다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현재 기준에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혹시라도 법령 해석이 달라진다거나 금융권에서 추가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생기면 그 부분은 댓글이나 고정 댓글에다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장 정확한 건 역시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직접 여러분들이 예금이나 저금 가입하실 때 미리 확인해보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창구에 가셔서 해보셔도 되고 전화로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상담 받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방향 잡아드렸으니까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요. 최종 결정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블로그 이웃 맺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